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5일 현재 시각은 4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브리핑 드리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게 이제는 저는 이제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놓아줄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산중공업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최대한 브리핑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참고만 하셔서, 제가 뭐 사라고 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저를 이용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21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올라오면서도 오른쪽 어깨 빠지지 않았는데 21선이 점점 올라오니까 21선을 계속 보자, 5일선, 11선, 21선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5일선, 11선, 21선 계속 유지는 하는 거예요. 21선 여기서 이탈을 한다면, 근데 오늘 일단은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아가지고 반등이 좀 소폭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수급도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인들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 투자들도 매수를 하고 약간 지분 투자 약간 이런 주식 수 가지고 누가 자금을, 누가 매물을 좀 뺏어가나, 약간 티키타카 형식으로 뭐 좀 누가 더 세나, 매수가 더 세냐 매도가 더 세냐, 약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21선에서 소폭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21선에 이탈을 하지 않았고 그런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동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27,500원을 뚫어줬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요. 3만원 그리고 32,000원 이 고가를 뚫어주는지 봅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매일매일 보면서 긴밀하게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여기 27,500원을 일단은 못 뚫었어요. 못 뚫고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날은 브리핑을 못 드렸죠. 일단은 조정을 받고, 이날도 조정을 받고 21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 반등이 나올지 이탈을 할지는 아직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27,500원을 돌파를 하는지 보고, 어느 정도 비중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흐름들도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확인이 된 게 한 번까지는 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래서 쌍바닥, 삼중바닥, 뭐 그런 뭐 헤드앤숄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점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을 만들면은 하락 반전 신호다. 기술적으로 보는 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여러 번 반영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가가 반영이 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접근을 하는 거지만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어디에서 잘 파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거는 사고 싶으면 사면 되죠. 파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고점이 체크가 된 부분들이, 이 구간들이 한 두 번째도 체크가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21선이 계속 지켜준다라고 가정을 해서 좀 본다면 여기 이 범위 안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좀 걱정이 살짝 되는 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매도가 왜 늘어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29일부터는 정지가 진행이 되고 합병 일정에 좀 돌입을 할 건데,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주식 수가 좀 늘어난다 그랬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1주당 가치가 좀 희석이 되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추후에 주식 수가 너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뭐 감자를 결정을 할지. 근데 이제 그거를 무상 감자를 하면은 악재가 되겠죠. 근데 유상 감자를 진행을 할지. 가능성들은 일단 열어두고 있어요. 열어두고 있는데 주식수가 너무 증가가 되면서 주주들의 두산중공업이 일단 친주주 이제는 좀 친주주 기업인 것 같아요. IR은 안 하지만 일단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해주면서 부채도 탕감을 시켜줬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가를 두산중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두산인프라코 하고 밥캣이랑 분할을 해가지고 밥캣 중공업 밑에 주고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 두산중공업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이 남은 지분을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시키는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혹시라도 이 마무리가 되면은 혹시라도 이거는 일단은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만약에 두산 오너였으면 아마 주주들을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니까 나중에 이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인프라코에 대해서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주가 조정 받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은 증권이 수가 좀 주식수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한 1,000원짜리가 한 3분의 1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1주당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했으면 여기 상장을 1.5주당 1,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1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1.5주당 1,000원인 거랑 1주당 1,000원인 거랑 다르잖아요. 이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이라서 자, 뭐 제가 선생이 아니라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희석이 된다라는 것들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 뭐 소형 원전 모듈 가스터빈 수소 이런 해상 풍력 이런 쪽으로의 전망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손실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공매도 타임. 지금 공매도랑 개인 투자자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뭐 좀 줄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매도량 매매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점점 이제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범위 내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점점 하루아침에 조심스러워졌어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뚫고 올라갈지 이탈을 할지 여기 21선 보면서 저항 구간도 보면서 고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빠진다. 물론 이제 빠지면은 22,500원, 22,000원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22,000원, 22,500원, 2만원 61선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6월 29일부터는 이제 정지가 되고 7월 언제죠? 21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만약에 21선을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이전에는 제가 그냥 수익금을 반납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80만원 수익을 본 것 중에서 그냥 70만원 정도만 수익을 확정을 지어버리고 나중에 이때 합병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주가가 바닥이 어디 있는지 여긴지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향이 제한적일 거지만 영향이 없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이런 과정 중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비가 잠깐 오면
비가 이제 장마철에는 소나기가 자주 오듯이 우산을 쓰던가 아니면 그 비가 내리는 걸 잠깐 피하든가 그런 것들 이런 이 과정들을 체크를 다 하고 나서 바닥이 어딘지 흐름들이 어딘지 그때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중공업을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반영이 되겠죠. 일단은 연간이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고 있고 2분기까지는 인프라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3분기부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분기 끝날 때쯤에 두산인프라코 분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면 이 종목을 일단은 저는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합병이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제가 합병 비율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를 계산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되는 거를 좀 보고 일단 뭐 소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비가 내릴 거라는 건 아니니까 소나기를 잠깐 피한다라고 생각하고 소나기 먹구름이 지나가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근데 이거를 21선을 이탈하면 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제가 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감안을 해두고 알고는 있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니까 이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용 그리고 윈도우 PC 버전 핸드폰 버전은 마켓에서 그냥 AP 테마라고 치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PC 버전은 여기 있고요. 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매일매일 9시가 되면 김유주 소장님께서 종목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단기 종목 필요하시면은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서 받아가세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놀러 와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